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 길잡이 목련화.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가곡 목련화는 1974년인가 테너 엄정행 씨가 불러 국민 가곡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노래이지요. 앙상한 가지 끝에 옹기종기 매달린 큼직한 겨울 눈에는 두터운 비늘 조각과 긴 황갈색의 털을 방한복처럼 꽁꽁 둘러싸은 채 혹한의 계절을 힘들고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가 싶었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어느 한순간 마치 크게 웃음이라도 터뜨리듯 모든 시련을 훌훌히 떨친 듯이 하얀 꽃잎을 활짝 펼친 채 새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김이 나무에 연꽃이 핀 듯하다 하여 나무의 연, 즉 목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는데요.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서 영춘화, 뾰족한 겨울눈의 생김이 붓을 닮았다고 하여 목필, 옥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라서 옥수, 꽃은 옥인데 향기는 난초 같다고 하여 옥난, 꽃잎 조각 하나하나가 모두 향기로움으로 향린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꽃눈의 끝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 북향하라고도 불렸다지요. 북쪽 바다신을 사랑했던 공주가 혼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무덤가의 나무로 환생하여 북을 향한 꽃을 피웠기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식의 전설도 있습니다만, 햇빛을 많이 받은 남쪽의 화피가 더 빨리 생장하였기에 북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라고도 합니다. 학명은 마그놀리아 코부스인데 프랑스의 식물학자인 마그노를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종소명 코부스는 일본어 주먹에서 유래된 말로 열매 모양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목련이 속한 목련과에는 목련속과 튤립나무 속이라는 두 개의 속이 있으며, 목련 속에는 전 세계에 약 350종, 튤립나무 속에는 2종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 목록의 목련 속에는 자생식물로는 목련, 한박꽃나무, 초령목 이렇게 3종과 재배식물 수백 여 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목련류는 중생대 백악기 때부터 이 지구상에서 살아온 가장 오래된 꽃식물의 하나이며, 지금도 여러 면에서 조상인종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원시적 식물 또는 화석종으로 간주됩니다. 백악기는 벌이나 나비가 출현하기 이전이라 식물의 꿀샘이 발달하지 않았다지요. 그 대신에 향기를 내뿜어 꽃가루를 먹는 딱정벌레류를 유혹하여 번식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아울러 수정할 때 다치지 않도록 꽃술도 딱딱하게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목련은 회백색의 매끈한 줄기가 고추 써서 15m 정도까지 자라는 낙엽성 큰키나무이며, 어린 가지는 굵고 털이 없습니다. 계란 모양의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는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잎이 나기 전에 암수 한 그루인 단아한 모습의 하얀색 꽃이 한 가지 끝에 하나씩 달립니다. 목련과의 식물은 턱잎이 떨어진 뒤에 줄기를 감싸 돌았던 흔적을 남기며, 꽃잎과 꽃받침이 구분 안 되므로 꽃잎이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술도 잎처럼 넓으며 화분 주머니도 길고 씨방수도 많습니다. 목련꽃을 살펴보면은 바깥쪽에 꽃잎이 조각 3개는 작지만 안쪽에 있는 6개가 옆으로 크게 벌어지며 뒷면에 다몽색의 줄무늬가 있고, 꽃 밑에 보통 잎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열매는 원통형으로 울퉁불퉁하고 가을이면 닭벼슬 모양으로 붉게 익어 벌어지면서 칸칸에는 씨앗이 드러납니다. 목련은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 분포하는데, 제주 한라산에는 수령이 약 300년쯤 되는 목련의 자생지가 있습니다. 산목련으로 불리는 한박꽃나무는 우리나라 깊은 산 계곡 등에서 발견되며
잎이 난 뒤 5 내지 6월 즈음에 흰색 꽃이 핍니다. 나무에 피는 난초꽃이라는 뜻에서 목난이라 하였고 북한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공원 등에는 흔히 중국 원산인 백목련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백목련은 바깥에 있는 꽃잎이 조각도 커서 꽃잎이 9장인 듯이 풍성하게 보이나 꽃잎이 활짝 벌어지지 않는 편이고 다몽색의 줄무늬도 없으므로 목련과 구분이 됩니다. 자주목련은 속이 백목련처럼 희나 겉은 자주색이고 자목련은 꽃잎이 조각 안팎이 모두 자주색이지만은 안쪽이 좀 더 연해 보이며 별목련은 12개 내지 18개쯤의 꽃잎이 별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일본 목련은 뒷면에 흰빛이 돌며 20 내지 40cm에 이르는 아주 큰 잎이 나고 꽃이 잎보다 나중에 피는데 9개 내지 12개쯤의 꽃잎이 조각을 가집니다. 양옥란 혹은 큰 목련꽃 등으로 불리는 태산목은 잎과 꽃이 모두 목련보다 크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본 목련처럼 흰색의 꽃잎이 조각이 9개 내지 12개쯤 되고 널푸른 잎으로 잎 뒷면과 어린 가지와 겨울 눈에는 젓갈색 털이 빽빽합니다. 예부터 목련은 집 가까이 두고서 꽃도 보고 약용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었다고도 합니다. 가지는 굵어 보이지만 잘 부러지며 부러진 가지에서 진한 향기가 나고 묵은 가지를 태울 때도 향내가 좋으므로 집안이 습기 찰 때 목련 장작으로 불을 때면은 습기가 제거되고 향기도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목재는 치밀하고 연해서 밥상이나 공예품 제작에 사용되었다고도 하지요. 꽃봉오리를 한방에서는 신이라고 하여서 주로 코막힘 등 비염 치료에 쓰였다고 합니다. 꽃잎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며 뿌리나 나무 껍질, 종자도 가려움증 등 치료에 사용되었다는데 나무 껍질 추출물은 진정작용이 있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능도 있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졸음 등이 생긴다지요. 앙상하게 헐벗은 저 높은 가지 끝에서 혹독한 겨울바람과 추위에 맞서고 있는 목련의 겨울눈들이 단단한 비늘과 두터운 털로 무장하고서 겨울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여름과 가을의 풍요로운 세월 속에서도 조금도 쉴 새 없이 준비해온 인고의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만들어진 겨울눈도 껍질에 보온력이 떨어지면 3회 정도 새로 만든 껍질로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혹한의 겨울을 뚫고서 새로운 꽃과 잎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온갖 난간을 버텨나온 강한 의지력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어난 꽃이 단순히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순결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품과 충절을 지키는 예 선비처럼 숭고해 보이며 꽃향내에서조차 고귀함이 묻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목련의 꽃말도 고귀함입니다. 또 다른 새봄의 문턱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이기라도 한 듯 티없이 맑고 밝은 한박 웃음으로 새 꽃과 새 잎으로 탄생하는 목련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힘들고 값진 그간의 노력들도 숭고한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리란 기대를 하게 됩니다.